히가시카타 노리스케의 4명의 자식들 중에서 가장 짬밥이 높은 조비는 조스케의 주적 중 한 명이다. 그는 노리스케가 추구하는 겸손함과 달리 야망과 힘을 원하는 캐릭터인데 이것은 선을 넘어버려 결국 바위 인간들과 타협하게 된다. 아버지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해외를 다녀왔다고 구라를 치는 등 용이 주도한 인물이었다만 조스케의 끈질긴 추격으로 인해 미천이 다 드러나버려 이때 오히려 벌어진 상황 속에서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것처럼 살인을 저질렀던 것을 끝내 숨길 수는 없었는데 진실을 밝힌 노리스케를 역으로 죽이려 해서 역시 한 번 선을 넘으면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캐릭터이기도 하다.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쓰러진 아버지를 보며 대성통곡했는데 이것은 전부 가문을 위한 일이라며 나머지 동생들을 위협하는 모습에서 방금 말한 양심은 다시 취소다. 취소! 처음 본 사람에게 선물 폭격을 하거나 가족들에게 이상한 기념품을 주는 기분파 같은 성격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어렸을 적 매우 온순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그러나 엄마가 목욕하는 사진을 찍어오라고 하거나 남의 집을 불태우라고 명령한 양아치에게 스탠 능력을 쓰게 되어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카토는 이때를 기점으로 조빈을 설득하게 되어 그녀의 말을 듣고는 쾌활하고 매일이 여름방학 같은 신나는 성격으로 변했다. 그러나 이 성격 그대로 자라나서 오만한 성격으로 변해버렸고 그의 가문은 특별해야 한다는 권리의식을 갖게 되는데 선과 악이나 합법과 불법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힘만이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본인의 철학을 추구하게 된다. 이처럼 엄청난 야망을 가진 조빈은 아이러니하게도 놀 때만큼은 여름방학을 즐기는 아이 같은데 조스케와 내기에 졌을 때 쿨하게 왼쪽 눈썹을 밀어버리고 거울을 보며 웃거나 자기를 응원해주는 동생에게 갑자기 상대방을 응원하라며 상황을 흥미롭게 만들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난감했다. 조빈의 스탠드 스피드킹은 인간형으로 분류된 근접형 스탠드다. 이 스탠드의 능력이 자세히 나온 것은 없지만 어느 정도 일정 범위에서 치명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손에 닿는 부위의 열을 저장해서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스피드킹이 올릴 수 있는 온도는 최소 300도까지 올릴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사람의 혈관을 손쉽게 가열할 수 있고 피를 끓여서 의식을 잃게 하거나 심지어 관자놀이에 열을 가해 죽일 수도 있다. 10cm 이내의 물체에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사삼의 오지로가 모리오초 시내까지 이동해도 저장된 열은 유지될 정도로 지속력이 높았다. 교도소에서 15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카토는 보낸 시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히가시카타가의 안방만입니다. 52세의 나이치고는 굉장한 몸매를 가진 캐릭터인데 역시 나는 연상이 더다. 그녀는 4명의 자식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조빈하고만 애틋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소심하고 내성적인 마음을 한 번에 바꿀 정도로 당찬 여성이다. 그러나 이런 아들에 대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제외한 타인에 대한 태도는 냉정한 태도를 가지며 히가시카타가를 위해서는 희생시켜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이런 내색을 바깥에선 보이지 않는 모양인지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교도관들이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슬퍼할 정도로 이미지 메이킹 하나는 작살났다. 그리하여 노리스케에게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한 뒤 정원에서 비키니를 입고 샴페인을 마시면서 일광욕하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조빈이 어른이 되어서도 행복해하는 모습에 그에 대한 그녀의 애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비록 조슈가 굴욕감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변치 않아서 계속해서 모성애가 드러난다. 또한 가문의 영광이 그 어떤 도덕적인 윤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조빈이 갖고 있는 사상과 성격이 비슷하다. 그래서 남편인 노리스케와 생각을 달리하는데 이는 남편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해 더욱더 이러한 야망이 커진 걸로 보인다. 그리하여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들과 서로 의지하며 지속적으로 조빈의 의견을 지지했고 결국엔 히가시카타 가문의 저주를 토오루에게 넘기면서 모든 것을 헌신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배제시켰던 도덕적인 부분들이 결국 재앙으로 한꺼번에 돌아오면서 아들이 죽고 본인도 죽게 되어 선을 넘은 대가는 가혹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인간 형태로 분류되어 있는 그녀의 스탠드 스페이스 트러킹은 카드 사이에 생물이나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평소에 물건을 보관하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고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수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신체 특정 부위를 노려서 카드를 던져 맞추면 그 부분만 수납되어 그대로 절단시킬 수 있다. 절단당한 부위는 부출혈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깔끔하게 절단되며 목숨에 지장은 없다. 조빈의 아들이자 히가시카타 가문의 장손인 츠루기는 저주를 물려받은 아이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조스케와 협력하기도 하고 다시 조빈과 협력하는 등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박쥐다. 그는 저주를 막기 위해 딸처럼 자라나서 여자아이처럼 머리를 기르고 옷도 드레스를 입은 뒤 여장까지 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친근하게 대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조빈의 아들이라서 그런지 자주 선을 넘었는데 스탠드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장난을 치거나 바위 인간을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요치유에게 조스케를 넘기려 했고 유치원에 있는 친구를 죽게 만드는 등 거의 이 정도면 살인마 아닌가? 인정. 츠루기의 성격은 아이의 유치한 성격과 어른의 조숙한 성격이 뒤섞여 있다. 어린애 같은 모습에서는 말장난을 하거나 강아지 이와스케와 노는 모습에서 볼 수 있고 혼란스러워하는 야스오를 부적절하게 어루만지거나 핥는 등 자꾸 선을 넘었다. 그러나 히가시카타 가문의 저주로 인해 유치원 내에서 괴롭힘의 표적이 되어 친구가 없었는데 이것은 외롭고 고립된 양유 본인에게 다가온
다가오는 질병, 가족이 본인을 생각하는 마음 등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공허함이나 초조함을 자주 보였다. 그리하여 병으로 인한 죽음에 대해 깊은 공포를 보여주며 이 병으로부터 되살아나고자 하는 그의 의지는 가까운 가족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해서 노리스케를 배제하고 바위인간과 손을 잡거나 조스케와 협력관계가 되거나 다시 조빈과 손을 잡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영악하고 야가 빠진 성격이다. 페이퍼문 킹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내서 사물의 실제 특성을 창작에 부여할 수 있는데 약간의 생명을 불어넣어 순간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만들어 타겟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전투력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근처에 있지 않아도 효과는 발동되는 자동 형태다. 그리하여 감각을 왜곡시키거나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당한 타겟은 얼굴을 인식할 수 없게 되고 몸과 목소리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두 가지 특정 물건이나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데 실제보다 더 심하게 보일 수 있도록 사물의 외관까지 과장할 수 있다. 작가는 이 스탠드의 능력을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만든 것이라 한다. 히가시카타 미츠바는 조빈의 부인이자 치루기의 엄마다. 초반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이야기의 중심이 TG 대학병으로 옮겨지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이상 증세에 대해 치료받기는커녕 로카카카로 인해 코가 등가 교환돼 버리는 등 은근 개그캐가 돼버렸다. 부인이자 엄마로서 많은 활동들을 보여주었는데 로카카카의 비밀을 지키려고 했다든지 집에 치루기가 없는 틈을 타서 조빈과 침대에서 야스, 이후 유치원에서 아들이 의심받아 몰아가는 상황에 다다르자 모성애가 발동하여 치루기를 변호했는데 여기서 타인에 대한 생각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가버리는, 우리나라였으면 그냥 맘카페에 정장을 입고 사과문 사진을 올렸다. 그녀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완벽한 외형을 꾸미는 허영심이 있는 성격이다.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조빈 몰래 병원에 거액을 지불하는 등 우리나라였으면 벌써 이용각이다. 게다가 이기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할머니가 들어오기 전에 엘리베이터 문을 닫는다든지 유치원에서 음료수를 전부 엎어버린다든지 기분에 따라 행동했다. 그러나 본인이 죽을 위험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뱃속에 있던 태아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로카카카를 먹는 등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전형적인 엄마의 성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타인을 구하는 것과 로카카카의 비밀을 지키는 것 중에서 빠꾸 없이 그냥 로카카카의 비밀을 택해서 야스오를 죽이려 한 냉혈한이다. 어웨이킹 리브스는 이과들이 좋아하는 능력을 가진 스탠드다. 미츠바가 서로 다른 방향에 화살표를 설치해서 공간을 조작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여러 개를 배치하면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가 화살표의 바깥쪽 최단 경로로 밀어낸다. 게다가 같은 축에 화살을 쌓아놓으면 힘을 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 화살표의 방향으로 본인을 이동시키거나 상대의 몸에 화살표를 놓아 거리를 벌릴 수 있고 본인 몸에 들어온 외부 공격도 내쫓을 수 있다. 끝났다.